슬라이드부터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저번 시간에 정리한 거 기반으로 이제 하나하나 인대를 알아볼 건데, 자, 엉덩 넙다리 인대부터 세 가지 인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땡땡 넙다리 인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넙다리 뼈에 붙어 있으니까 넙다리 인대겠죠. 여기 땡땡은 우리 볼기뼈라고 하는 이노메이트 본 볼기뼈. 볼기뼈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가 이 앞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엉덩 넙다리 인대. 지금 배울 거거든요.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은 두덩뼈가 있죠. 두덩뼈. 두덩 넙다리 인대. 그리고 궁둥뼈가 있죠. 궁둥 넙다리 인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엉덩 넙다리 인대 1번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Y인대라고도 해요. 닉네임이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언급을 하니까요. 이거는 굵고 강한 결합 조직 막이다. 그리고 역 Y자를 닮았다 라는 거. 가장 굵고 강한, 그러니까 짱짱한 인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굵고 강하냐? 그만한 기능을 해야 되니까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 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인대를 물어본다면 엉덩 넙다리 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엉덩 넙다리 인대 여기 있죠. 엉덩 넙다리 인대. Y자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거를 역으로 뒤집으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모양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인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요렇게 되어서 Y자 모양처럼 되어 있다 라고 닉네임이 붙여져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몸쪽으로는 엉덩 넙다리 인대는 아래 앞 엉덩뼈 가시 근처 AIIS라고 하죠. 이 근처와 절구의 인접 가장자리에 따라 부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지울게요. 그래서 근육은 오리진 일설전이라고 하지만 인대는 오리진 일설전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메모하기 위해서 근육으로 따지자면 오리진, 몸쪽에 부착되는 부위, 몸쪽 부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AIIS는 여기서 찾기가 좀 힘드니까 ASIS부터 우리 잘 알고 있는 ASIS 대략적으로 이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가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이쯤이 AIIS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아니라 이 근처라고 했죠. 여기 근처에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거죠. Y자인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요 절구 아스타블럼 근처에 있다라는 거는 절구의 인접 가장자리다라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라브럼 배우면서 이미 배웠어요. 이렇게 절구가 있다고 하면 여기 라브럼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감싸고 있고, 요거에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보면 여기 바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대들이 지나갔던 거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인접 가장자리다라고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먼 쪽 부분을 볼 텐데, 요거는 근육처럼 생각을 한다면 먼 쪽 부착 부위, 인설전이라고 근육은 하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이 되는 안쪽 다발과 가쪽 다발의 섬유들은 넙다리뼈 돌기 사이 선이라는 부분, 돌기 사이 땡땡, 돌기 사이 땡 이런 식으로 앞과 뒤에 돌기 사이 선, 돌기 사이 능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관절 주머니가 좀 붙는 부분이라고 했죠. 거기에 양 끝에 각각 부착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서는 돌기 사이 선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돌기 사이 선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이다. 여기에 글로는 나타나 있지 않죠.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인대들이 다 부착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자,
해부학적인 내용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 슬라이드였고요. 그 다음엔 이제 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엉덩관절의 완전한 펴 동작은 그냥 펴이 아니라 완전한 펴 동작. 엉덩 넙다리 인대와 앞관절 주머니를 신장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엉덩 넙다리 인대 마찬가지로 관절 주머니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완전한 가쪽 돌림은 엉덩 넙다리인데 특히 가쪽 섬유 다발들을 신장시킨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엉덩 넙다리 인대, 첫 번째 인대를 늘리는 팽팽하게 만드는 모션은 첫 번째 완전한 펴, 두 번째는 완전한 가쪽 돌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은 다 팽팽하게 만드는 건데 2번은 가쪽 섬유 다발들만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번은 좀 이따 영상으로 좀 볼 거고요. 2번은 여기 사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쪽 돌림을 할 때 팽팽해지는 거래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넙다리 뼈가. 이해되시죠? 가쪽 돌림이고 지금 보는 건 앞면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건데 가쪽 돌림을 할 때 팽팽해지려면 이거 1장부터 4장 섹션 1에서 이거 전반적으로 좀 설명이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쪽 돌림은 이렇게 지금 수평면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 수평면이다. 이해되실까요? 수평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책상과 지금 수평인 걸 수평면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평면에 가쪽 돌림이라는 힘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돌리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토크를 발생시키는 건데 어쨌든 무언가 물체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잡아당겨서 돌려야겠죠. 그래서 수평면에서의 결이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주행 방향이 수평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수평면의 수축도 가능한 거고 늘어나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조금 어렵긴 한데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지금 인대의 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개가 있는데 안쪽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쪽 섬유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는 바깥 섬유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건 바깥 섬유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될 때 늘어난다 라는 건데 이 수평면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선으로 그냥 표시한다면 요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게 수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파란색 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만들어질 때 늘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거의 지금 수평면 기준으로 과장을 좀 보태면 거의 수직인 거죠. 안쪽 다발은. 근데 가쪽 다발은 얘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부착되어 있으면 더 많이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안쪽보다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킬 때 조금 늘어날 수 있게 각도가 좀 누워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고무줄이 여기 있으면 고무줄 가지고 얘를 이렇게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당길 때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장 잘 늘어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어느 정도 늘어나긴 하네요. 근데 수직인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지금은 아무런 저항이 없으니까 제가 당길 수 있지만 어딘가에 부착이 돼 있으면 얘가 안 딸려오겠죠. 안 딸려오겠죠. 어딘가 이렇게 고정이 딱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정할까?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여기서 제가 아무리 당겨도 결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장력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장력이 잘 발생되는 건 옆으로 누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쪽 돌림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그림으로 봤고요. 완전한 펴을 할 때 이게 신장이 되는지 한번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에 벌사가 있어요. 벌사. 구조물을 우선 지우고요. 일리오피모랄 리가먼트 요거 볼 건데 전반적으로 다 세 가지 인대를 살펴보고 갈게요. 이거는 퓨보, 두덩 넙다리 인대죠. 그리고 마지막 뒤에 이렇게 궁둥 넙다리 인대가 있어요.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제는 첫 번째 엉덩 넙다리 인대,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보시면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느낌 보이시죠? Y자인데다 라는 거고요. 안쪽, 가쪽, 섬유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요. 옆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옆모습이죠. 이 상태에서 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가쪽에 있는 섬유는 이쯤이고 안쪽에 있는 섬유는 이쪽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상태에서 넙다리뼈가 이렇게 하는 게 펌이잖아요. 익스텐션. 익스텐션이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넙다리뼈가 20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한데 좀 극단적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펌이 만들어진다라고 극단적으로 가정한다면 여기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로테이션이 되듯이 해서 이쯤에 위치할 거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로테이션 되니까 이쯤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니까 늘어나겠죠. 이렇게 둘 다 늘릴 수 있다라는 걸 이미지화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돌기 사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엉덩-넙다리 인대는 좀 설명이 길어요. 엉덩-넙다리 인대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엉덩관절에서 가장 강하고 뻣뻣한 인대이다. 앞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있었죠.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이 판에서 문장 한 개가 삭제가 되고요. 엉덩관절이 완전히 펴된 상태로 사람이 서 있을 때 넙다리뼈 머리의 앞면은 엉덩-넙다리 인대와 위에 놓인 엉덩허리근을 견고하게 누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펴된 상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엉덩관절이 완전 펴된 상태다라는 거 우리 해부학적으로 얘기할 때 펴은 보세요. 골반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여기서 이제 펴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의심 없이 여기 고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몸쪽 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쪽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게 익스텐션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처음부터 배울 때 발이 움직이는 거 발이 뒤로 가는 게 펌이에요 라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뉴만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뉴만을 왜 배워야 되냐면 그런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펴된 상태로 사람이 서 있을 때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서 있을 때 엉덩관절의 펴은 어떤 기능이 더 많이 나오냐면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반대로 골반이 아니라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엉덩관절하고 있으니까 피머겠죠. 넙다리뼈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라고 얘기하는 펠비스가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골반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지금 넙다리뼈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여기 부착 부위 엉덩관절 부분이 이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뼈가 떨어지진 탈구되진 않을 거니까 따라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무릎관절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는 엉덩관절에서는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모습만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앞에는 뭐 부연 설명을 한다면 엉덩관절이 사람이 서 있을 때는 다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이 앞으로 밀리면서 엉덩관절이 완전히 펴된 상태로 서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기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넙다리뼈 머리의 앞면, 여기 넙다리뼈 머리의 앞면이 이렇게 이게 골반이에요. 이게 넙다리뼈 머리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골반이 앞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밀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넙다리뼈 머리가 앞으로 약간 그 전단력이라고 하죠. 트랜스레이션 혹은 쉐어 포스라고 하는 전단력이 약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앞쪽에 있는 조직을 넙다리뼈 머리가 좀 밀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넙다리뼈 머리가 앞쪽을 밀면 여기 앞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골반이 앞으로 밀려있는 모습인 거죠. 골반이 대략적으로 원래 여기에 있다가 지금 요쯤으로 이동이 된 거니까 좀 이동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앞쪽에는 엉덩 넙다리인데도 있고 일리오스와스 머슬 근육들, 엉덩 관절 굽힘근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넙다리뼈 머리가 앞으로 좀 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미리 삽입을 해온 거고요. 여기 문장을 보시면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서 있는 자세에서 이러한 구조들의 수동 장력은 엉덩관절이 좀 더 편되려고 하는 것을 저항하는 안정화의 중요 힘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동 장력이죠. 수동 장력. 챕터 3을 보면 수동 장력 곡선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수동 장력 곡선. 이 수동 장력 곡선은 결합 조직 같은이 아니라 결합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합 조직. 결합 조직에서 발생을 시키는 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4장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관절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안정화되는 중요한 힘을 수동 장력으로 형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하반신 마비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의 맥락이 왜 하반신 마비로 이어지냐면 우선 뉴만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경계 손상이 명확한 경우를 케이스로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정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뉴만을 보는 거니까 비정상이랑 비교하면 너무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왜 하반신 마비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근육을 정상인처럼 쓸 수가 없겠죠. 근육의 기능이. 신경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신경 전도가. 그래서 근육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수동 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 수동 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반신 마비가 나온 이유는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마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조하려면 근육으로는 쓸 수가 없으니 다른 것들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몸에 있는 그게 바로 수동 장력이 될 거고요. 신장되고 팽팽해진 엉덩 넙다리 인대서의 수동 장력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반신 마비를 가진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간단하게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이것도 하지 보조기를 착용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어쨌든 하지 보조기 그리고 여기 지팡이, 케인 그리고 몸통은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는 대략적으로 여기가 마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위쪽은 그 척수신경이 다치면 SCI라고 하는데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척수 손상을 당하면 어느 레벨까지는 밑에는 못 쓰지만 위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여기는 코어 근육 같은 몸통 근육들 사용하면 안정성은 잡힐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체잖아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기도 쓰지만 관절, 엉덩관절에서 펠빅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것만으로도 앞쪽에 있는 장력들을 이용해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뉴만 얘기고요. 제가 이제 좀 뉴만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죠. 여기까지 해서 이거 앞쪽에 있는 수동장력 결합 조직을 이용하는 거 요거는 아주 좋은 몸을 잘 이용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좋은 거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환자나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 기능이 잘 나오게 어떻게 뭐 치료를 해야 될까, 운동을 시켜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는 하반신 마비를 접하진 않죠.
운동 전문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고 물리작업치료사 선생님들도 비슷하겠지만 병원에 있다 그래서 우리 하반신 마비까지는 잘 안 보잖아요. 대학병원에 계시다면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근고위격계 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거를 정상인에게서의 이 장력 발생이 되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정상적인 정렬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해부학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에 논문에서 발췌를 해온 건데 좀 잘 나와 있어서 스콜리오시스에 대한 척추 측만증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 측만증 환자들도 많이 보잖아요. 운동 전문가 현장에서도 보니까 이거는 좀 적합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엉덩관절이죠. 힙 조인트에 이렇게 에로지라고 하는 선을 그어보면 라인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죠. 에로지라고 라인 오브 그래비티라고 합니다. 얘도 라인 오브 그래비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똑같이 에로지를 그었을 때 힙 조인트가 거의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골반이 앞으로 밀려 있으면 이렇게 라인 오브 그래비티의 앞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서 있는 요거 노말이죠. 정상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밀려 있으면 앞에 있는 수동 장력이 발생이 되어서 서 있는 게 좀 편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용어는 알고 계시겠죠. 스웨이 백이라고 하는 켄달의 자세 분석에서 나오는 스웨이 백. 전 개인적으로 켄달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는 게 좀 너무 단편적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유용해요. 자세를 분석을 하는 기초를 쌓기에는. 스웨이 백이라는 이런 자세가 만들어질 때 앞쪽에 있는 장력을 발생시켜서 근육의 힘을 쫙 빼도 되니까 이렇게 자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환자분들은 신경계에 손상이 있거나 근육에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안 써서 문제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운동 부족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 염증이나 이런 과정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것이 근육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근육을 안 쓰고 편하다는 이유로 인대의 장력을 더 쓰게 만든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은 거죠. 그냥 서 있을 때 바른 자세로만 서 있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당분간 서 있으세요 라고 말씀만 드려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무릎 부분부터 스웨이백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냐면 뭐 교육 같은 곳에서 스웨이백은 무조건 얘기를 많이 언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면서 앞쪽에 있는 관절 주머니 인대들 늘리고요. 여기는 허리가 눌리게 되어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또 만드는 거고요. 등이 뒤쪽으로 상대적으로 빠지니까 라운드 숄더가 더 만들어지고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포워드 헤드는 더 심화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챕터가 니죠. 무릎. 지금 무릎이 역으로 더 펴져 있는 거죠. 무릎이 더 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백니라고 소위 얘기를 하죠. 제뉴 레큐바텀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그냥 우리가 백니라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골반이 앞으로 밀려 있을 뿐인데 무릎에는 백니까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발목은 자세히 보면 지금 이게 이렇게 정강이뼈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좀 과도하게 묘사를 하면 이런 상태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솔레우스 근육들도 칼포마슬, 타이트함이 심해질 거고요. 그럼 또 발목에 문제도 생기겠죠.
골반 하나 앞으로 밀었을 뿐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스웨이백의 좀 중요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힙과 룸바, 그러니까 룸보펠빅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여기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게만 만들면 이 정상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정상 자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안 해보셨더라면 스웨이백인 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무게중심만 뒤로 오라 그러면 허리 뒤로 이렇게 바짝 제껴지면서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러신단 말이죠. 허리가 많이 앞으로 로도스가 심하니까. 엉덩이는 뒤로 빼면서 허리 부분은 약간 숙이듯이 좀 큐잉을 주면 조금 더 정상적인 자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은 오히려 이렇게 후상방으로 뽑아내듯이 그 다음에 만들면 좀 이상적인 자세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상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뉴만에 배우는 건 수동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엉덩-넙다리 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 건 정상인들에게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너무 과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덜 쓰게 만들어야겠죠. 그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엉덩-넙다리인대의 섬유들보다 더 가늘기는 하지만 두덩-넙다리 인대와 공둥-넙다리 인대 두 가지 인대가 또 있어요. 요거는 두덩-넙다리 인대 2번 인대라고 할 수 있고요. 공둥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인대는 관절 주머니와 섞이면서 관절 주머니를 강화시켜준다 라고 하는데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2번, 3번 인대 부분에서 관절 주머니와 섞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엉덩-넙다리 인대에선 그 말이 안 나왔죠. 근데 이건 당연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넙다리 인대는 그거 자체로도 짱짱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한 거고 두덩과 공둥 넙다리 인대는 가늘기는 한데 염려하지 마. 관절 주머니와 섞이면서 강화시켜준다 라고 얘기를 그냥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덩 넙다리 인대부터 볼게요. 두 번째, 얘는 절구의 앞쪽과 아래쪽 가장자리, 가장자리는 이 판에서 테두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 농구대 있잖아요. 농구대. 이거를 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 반지, 링이 아니라 림이라는 단어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라는 느낌의 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덩뼈의 위가지와 폐쇄막이 인접한 부분에 따라 부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지금 하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근데 들리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제가 어제 강의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와가지고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어요. 근데 안 풀리네요, 목이. 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오리진 인서이 전에 제가 나누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오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덩뼈 위가지와 폐쇄막은 여기 밑에, 두덩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위가지가 있고 아래까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부착이 되니까 위가지라고 얘기한 거고요. 폐쇄막은 여기 있는 근육 제거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구멍에 이렇게 막이 있죠. 영상으로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모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엉덩관절 벌림과 펴 그리고 약간의 가쪽 돌림을 할 때 팽팽해진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지금 우리 뉴만 그림에 좀 빈약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영상을 좀 보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영상을 볼게요. 자, 두덩 넙다리 인대죠. 여기 부분 퓨보 피몰럴 리가먼트라고 하는 두덩 넙다리 인대 따로 떼어내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모습은 벌림하면은 쫙 늘어나겠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벌림을 시키면 바로 쫙 늘어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쪽 돌림을 해도 좀 늘어나는 느낌 들겠다. 이해되시죠? 가쪽 돌림을 시키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펌도 있었죠. 우리 서적에 펌도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엉덩 넙다리 인대랑 비슷하게 펴을 하면 뒤쪽으로 쭉 좀 끌고 갈 수 있는 장력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부착 부위가 아래쪽, 그러니까 절구의 앞쪽과 아래쪽 가장자리 지난다라고 했던 첫 번째 한 줄, 그리고 여기에 그 폐쇄막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구멍 있죠. 이 구멍에 막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좀 이따가 막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여드릴 건데 여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다라는 거. 여기 폐쇄막 여기 보이죠? 여기 부분 폐쇄막으로 되어 있는 인접한 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의 뭐 옆에 붙어 있다시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위가지, 두덩배 위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궁둥 넙다리 인대를 살펴볼게요. 이 궁둥 넙다리 인대는 절구의 뒤와 아래면에 부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인접한 궁둥뼈에 부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아래면인 궁둥뼈에 부착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비슷하죠. 그냥 좀 더 부연 설명이 되었다. 이 판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판의 문장이 한 개가 삭제가 됐는데 요거는 뒤쪽으로 이동해서 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이 판 가지신 분들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이 인대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요거는 3판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굳이 뭐 삽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얕은 섬유들은 이렇게 나오죠. 2판에서 3판으로 개정되면서 궁둥넙다리 인대는 얕은 섬유랑 깊은 섬유에 대한 구분이 좀 더 보강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강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보시면 얕은 섬유들은 큰 돌기에 꼭지 근처에 부착하기 위해서 넙다리뼈 목의 뒤쪽과 위쪽과 가쪽 방향인 나선형으로 가로지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궁둥 넙다리 인대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붙어서 큰 돌기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부분 꼭지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쯤이겠죠. 여기 주변, 여기 근처를 향해서 나선형으로 주행한다 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꼬아져서 이렇게 꼬아져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넙다리뼈 목의 뒤쪽, 위쪽, 가쪽 되게 다양하게 나왔죠. 우선은 지금 이 그림 보면 우리가 뒤에서 보는 모습이니까 넙다리뼈 뒤쪽을 보고 있는 거죠. 넙다리뼈 뒤쪽을 보고 있는 거여서 넙다리뼈 목의 뒤쪽은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약간 대각선, 가쪽이면서 약간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위쪽과 가쪽 방향이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러한 얕은 섬유들은 완전한 펌에서 단지 약간만 팽팽하게 당겨지기는 하지만 안쪽 돌림에서는 확실하게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특히 10도에서 20도 벌림과 결합되면 현저하게 더 그렇다고 해요. 두 가지 모션이 나와요. 완전한 펌과 안쪽 돌림. 이 판에 보시면 완전한 안쪽 돌림과 펌 시에 팽팽해진다. 이 판에서는 똑같이 안쪽 돌림이라고 하는 2번, 1번 바뀌긴 했네요. 2번, 1번.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모션 둘 다 2판, 3판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판에선 이 두 가지 모션을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이거랑 완전하게 모션이 만들어지면 팽팽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달라진 느낌이 약간 있죠. 펌은 완전한 펌을 해야지 팽팽해지는데 그것도 단지 약간만 팽팽해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안쪽 돌림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팽팽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벌림과 결합하면 더 그렇지만 어쨌든 2판에서 3판으로 좀 이런 경향성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문해력, 문장, 독해력의 문제이긴 한데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문제를 내면, 그럼 결국에는 폄이랑 안쪽 돌림 중에서 뭐가 더 장력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안쪽 돌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안쪽 돌림이 확실하게 팽팽해진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판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문장이었고요. 3판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3판에 추가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궁동 넙다리인데 일부 깊은 섬유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 판 앞에 삭제된 문장이 있다고 했죠. 그 문장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보강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 가지신 분들은. 이 판에서 그냥 섬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 깊은 섬유들이라고 깊은 얕은을 좀 구분하여 보강을 한 거죠. 자, 이 깊은 섬유는 인접한 뒤와 아래 관절 주머니의 고리 섬유들과 섞인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둘레구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리 섬유를 이 판에서는 또 돌림 섬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글을 circular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크게 뭐 수정하실 필요 없는데, 요거는 섬유들에서 깊은 섬유들로 바뀐 건 디테일하게 뭔가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러한 관절 주머니 깊은 부분들은 엉덩관절 굽힘의 끝범위에서 신장된다 라고 3판에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좀 서치를 해봤는데, 궁둥넙다리인데 깊은 부분, 얕은 부분에 대한 자료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3판에 추가된 것도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하고 뭐 그림 삽입도 없는 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아직은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깊은 부분은 조금 경향성이 달라지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폄과 안쪽 돌림인데, 특히 폄인데 얘는 굽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굽힘이 다가 아니라 굽힘의 끝범위에서만 신장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좀 한번 사판 나올 때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앞쪽에 첫 번째로 봤던 일리오피모랄 리가먼트, 엉덩 넙다리인데 기준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가면 궁둥 넙다리인데 여기 있죠.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둘레 모양이다라고 하는 게 이쪽에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이따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봤을 때 나선형 모양으로 간다. 그리고 그레이터 트로칸타 근처를 위해서 약간 사선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궁둥뼈에서 쭉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간다 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폄 굽힘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안쪽 돌림만 우선 보면요, 지금 결이, 인대의 결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뒤에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안쪽 돌림은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뒤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 지금 조직이 있다 그러면 엉덩이가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얘네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폄도 한번 옆모습으로 구조화를 좀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전에 엉덩 넙다리인데처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의 섬유랑 이쪽의 섬유 기반으로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넙다리뼈가 폄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섬유를 끌고 와서 이 정도 위치가 될 거고, 얘도 이 정도로 끌고 와서 이 정도 위치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폄일 때, 완전한 폄을 하면 이 정도까지 좀 뭐라 그럴까요, 장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요. 한 2분 정도만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영상으로 모션을 살펴봤고요. 여기 나오는 고리 섬유들이라고 하는 흔히